안녕하세요. 시 마음 코칭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짤막한 시를 읽어드리고 심리학적인 분석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어, 한 주에 한 편 이상은 꾸준하게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런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시로 정한 거는 서윤덕 시인의 꿈입니다. 꿈. 네, 잠깐 읽고 그리고 이 시에 대해서 심리학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꿈. 뚝딱뚝딱이 아닙니다. 차곡차곡입니다. 책을 읽고 경험을 반복해야 합니다. 아주 짧은 시죠. 짧은 시기 때문에 암기하기 좋고 첫 번째 그 암기가 된 시라면 내가 살면서 무의식적으로 내 주관적인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지 않고 이런 시 긍정적이고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말 빨아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글자가 잘 암기가 돼 있다라면은 나를 늘 좋은 방어막이 되고 좋은 방패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예쁜 시, 좋은 시, 하지만 짧은 시, 즉각 내가 삶에서 꺼내서 내 삶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암기하기 좋은 그런 시 중에 하나죠. 이 시 제목이 꿈입니다. 꿈. 사람들은 어, 시를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많이 시를 보잖아요. 근데 제목에 사랑과 거의 흡사할 정도로 비율적으로 많은 제목을 쓰는 게 바로 꿈입니다. 꿈. 쉽게 닿지 않는 어떤 도달 지점이죠. 사랑도 그렇고 꿈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꿈이라는 그 제목의 시를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희소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든 그걸 목표로 삼고 하죠. 뭐 돈 같은 경우에도 금이 세상에서 희소성이 있으니까 금금금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살다 보면 사랑이 넘치지 않는 거구나. 사람들과의 그 사회 속에는. 그래서 사랑이 고귀한 거죠. 세상 사람들 쭉 보다 보면 살다 보면은 꿈을 많이 갖고 살지 않아요. 살다 보면 그걸 깨닫죠. 그래서 우리는 꿈이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꿈을 꾸는 자들은 몇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희소성의 개념으로 꿈을 많이 시의 제목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의 반대는 학습화된 무기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런 감각에 대해서 거의 익숙해져 가지고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물의 존재감, 물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나비나 뭐 새가 하늘에 날 때 공기라는 것을 자기가 날면서 느낄 수 있지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 공기의 중요성이나 공기의 이 감상을 못 느끼는 거. 이게 익숙해져 버려서 별로 잘 못 느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꿈과 정반대는 익숙함이에요. 학습화된 무기력이고. 그래서 이걸 이제 심리학적,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하루에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범위 100%라 했을 때 심리학자들이 분석했을 때 95%가 그러니까 100개의 생각 중에 95개의 생각이 어제 했던 생각을 계속 반복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95% 이걸 반복해서 그냥 하는데 이 중에 85%가 부정적이에요. 어제 95, 100% 중에 95%가 통일하게 그냥 계속 매일매일 이어지는데 그 중에 85%가 다 부정적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엄청나게 부정의 힘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강하니까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두움의 힘, 응? 부정의 힘, 이게 엄청난 거다. 근데 사람들은 긍정보다 이 부정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걸 잘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떻게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고 이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이뤄낼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 시 제목 꿈이라는 한 단어만 가지고도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 꿈도 또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진짜 잠을 잘 때 꾸는 꿈. 이것도 사실은 부정적인 꿈을 많이 꾸면 오히려 눈 뜨고 생활했던 시간에 스트레스가 많았을 때 그때 바로 드러내지 않고 잠을 잘 때 부정적인 꿈으로 계속 신경을 건드려서 꿈을 꾼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잠을 잘 때 렘수면 때만 오는 비렘수면, 렘수면 이것들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는 90분 비렘수면, 90분 렘수면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자다가 일어나게 되는데 렘수면 때만 꿈을 꾸고 잠꼬대하고 그다음에 몽유도 하고 그다음에 가위 눌림 현상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렘수면 때. 근데 이제 그 꿈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목표로 삼는 그 꿈이 있죠. 비전이라고 보는 그 꿈. 이 꿈은 우리는 빨리 도달할 수 없어서 정말 이 꿈이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거.
아무튼 제목에 대한 꿈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얘기를 조금 해봤고요.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뚝딱뚝딱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뭔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집도 우리가 뚝딱뚝딱 지었다. 뭐 이런 표현이 쓰잖아요. 뚝딱뚝딱을 쉽게 말하면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뜻이죠. 오히려 차곡차곡 결 하나하나의 결이 하나하나가 쌓여 나가는 겁니다. 라는 표현이죠. 이 말은 나무가 한 나무가 나이테를 잘랐을 때 결대로 계속 시간이 쌓여서 하나의 나무를 형성하는 거죠. 그것처럼 나라는 사람은 예를 들면 나라는 사람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의 나이테가 있는 거죠. 나이의 만큼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는 항상 이게 시간의 쌓임이 결국에는 필요한 건데 우리 머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머리는 단순함을 원해요. 간단한 걸 원하고. 왜냐면은 뇌가 복잡하고 힘든 거 싫어하니까. 뇌는 동시에 두 개 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 그랬죠. 멀티 유즈. 뭐 전화 받으면서 설거지하면서 누구한테 지시하는 거.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인데 이런 멀티 유즈. 동시에 두세 개를 하는 걸 뇌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 뇌가 하는 가장 간단한 것이 뭐냐면 생각을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실제로 가장 단순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음. 긍정적인 생각은 생각보다 부정보다는 긍정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살다 보면 단점이 훨씬 더 많이 보이고 두각져 보이고 또 세 보이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적으로는 강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강한 거가 훨씬 더 빨리 드러나고 빨리 드러나니까 빨리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으로도 부정이 긍정보다는 훨씬 더 두각져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긍정을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음. 그러니까 쉽게 뇌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긍정을 바라보는 게 어렵죠. 그래서 쉽게 자꾸 뇌가 생각하려고 하는데 꿈이라는 것을 본다 보면 꿈은 쉬운 게 아니다. 꿈은 정말 시간이 쌓여야 되고 정말 정말 결과 결, 차곡차곡 이 나이테가 쌓이듯이 쌓이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 시의 핵심이죠. 그래서 경험을 반복해야 됩니다. 어, 그런 말 있죠. 너 어떻게 꿈 이뤘어? 그러면은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혹은 좀 행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말해. 옛날에 그 수능 그 만점 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공부했냐니까 뭐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그냥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문구 하나에 저렇게 쉬워? 나도 그러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죠. 생각을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펼쳐놓고 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이 경험을 또 하고 해야 된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되죠. 사람들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합리화하는 존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미국 사회심리학자가 있는데 1956년도에 그 책이 있어요. When Prophecy Fails. 이제 직역하면 예언이 실패할 때라는 이게 누구냐 패스팅거라고 제가 아마 그, 그 매달 월마다 쓰는 독서 심리 칼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패스팅거 그 심리학자의 그 이 실험 이런 것들을 많이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패스팅거 그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인간은 되게 합리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합리화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과만 가지고 원인을 껴맞추는 그랬었어. 이러니까 그런 것 같아. 라고 합리화하는 존재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화라고 그러면 방어 기제 보통 생각나죠. 그래서 여우가 포도를 이렇게 먹으려 하니까 이게 안 닿는 거예요. 결국엔 안 닿으니까 뭐라고 그 상황을 합리화해? 저거 썩었을 거야. 저 포도 썩었을 거야. 라고 이제 합리화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에는 이 꿈을 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꿈에 대해서 너무 단조롭게 생각하고 그냥 뚝딱뚝딱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해놓고 결국에는 저거는 원래 이룰 필요가 없는 꿈이야 라고 나중에 합리화해버리는 존재다. 이렇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부정적 경험이 계속 돌고 돌다 보니까 꿈을 뚝딱뚝딱으로 계속 바라보는 거. 실제로 인간은 꿈을 어, 차곡차곡 이뤄가는 사람은 정말 100에 한 명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늘 그것이 악순환으로 인간이 성공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 행복한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간단하게 이 서윤덕 시인의 꿈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말 어, 봤습니다.
아무리 짧고 간단한 그 시라도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할 거리는 너무 많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지심리학적으로도,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행동, 현실적 행동 심리학적으로도 볼 것이 참 많죠. 아무튼 이렇게 에, 꼭 정말 길고 많은 이야기보다는 자주, 자주 간단하지만 자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들을 자주 올리려고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